네, 네 번째 마야 2015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초 강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스캔에 있는 스마트 바인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바인드 메소드에 바로 이제 히트맵과 그 지오데색 복살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기능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장면을 가지고서 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U자 모양으로 오브젝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조인트 구조 역시 그 오브젝트 모양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스무스 바인드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바로 두 오브젝트 바로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벌텍스 사이하고 이 벌텍스 사이가 굉장히 좀 가까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무스 바인드로 이제 실제로 가게 되면은 그 영향 때문에 바로 스무스 바인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킨 웨이트 값이 거리가 이제 가까운 그 대상의 포인트에 대해서도 스무스 스킨 웨이트가 분포가 되는, 배치가 되는 현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인트 오브젝트 스캔 스무스 바인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옵션을 리셋 세팅을 해서 디폴트 타입인 이제 그 바인드 메소드를 클래스 디스턴스 타입으로 지정을 해놓고 맥스 인플루언스 5, 드로우 플레이트는 4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조인트를 이제 회전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바로 이제 이쪽에 있는 그 일부분의 포인트가 그에 따라서 지금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바로 이쪽에 놓여있는 그 조인트가 가지고 있는 스킨 웨이트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 영향이 바로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의 포인트에 대해서도 영향을 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스킨 웨이트 값을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유저 컬러 그 램프를 체크를 해서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물론 이제 그 이 푸른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매우 극히 0에 가까울 정도로 작은 값이란 뜻인데 하지만 어쨌거나 보시면은 영향을 줘서 극히 적은 값이라고 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 그 스캔 웨이트를 분포를 시키는가,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스무스 바인드가 가지고 있는 이 옵션을 어떻게 지정했는가에 따라서 이 현상을 이런 그 부작용을 최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다시 스킨 Go to Find Pose 다시 이제 디태치 스킨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이제 그 바인드 메소드를 적용하되 대신에 이 드로우 플레이트 값을 좀 더 높여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드로우 플레이트를 이제 높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스캔 웨이트가 가지고 있는 값이 빠른 속도로 감속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스킨 웨이트가 지정이 되는 그 범위의 경계선이 보다 뚜렷하고 분명하게 처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지금 상태의 그 오브젝트하고 조인트를 두플리케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두플리케이트. 그래서 적당히 띄워놓고 옵션을 따로따로 적용을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킨, 스무스 바인드 역시 이제 그 클래스 디스턴스 타입으로 지정을 해놓고 맥스 인플루언스는 똑같이 5를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 맥스 인플루언스 값은 보통의 이제 그 일반적인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보통의 어떤 부드러운 효과를 위해서는 3에서 5 정도의 사이가 대부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값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상태를 원한다고 하면 더 많은 맥스 인플런스 수치를 증가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에 따라서 특정한 이제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벌텍스 포인트가 가지게 되는 그 조인트의 계산 범위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맥스 인플루언스라는 것은 특정한 스킨 웨이트 값이 도대체 몇 개까지의 조인트 범위를 고려를 해서 분포를 시킬 것인가, 조인트를 3개만 사용할 것인지 5개, 10개, 20개 그것을 고려를 해서 분포를 시킬 것인지, 바로 그것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스 인플루언스를 5로 지정을 해서 일단 조인트의 개수는 5개 정도를 반영하도록 지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반영을 했을 때 바로 이제 그 스캔 웨이트가 이제 끝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 드롭 레이트를 4라는 수치를 사용해서 감소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apply. 그러면 이제 특정한 이제 그 조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스캔 웨이트 상태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드롭 레이트가 현재 지금 4 정도로 그 적용이 돼 있는 그 상태에 스캔 웨이트의 어떤 값이 지금 중간 회색 그레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그 비교적 0.5 이하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스포이드 2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0.4368 정도, 즉 0.5 정도 되는 그 범위 내에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경계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좀 부드럽게 스킨 웨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인드 메소드를 사용을 하되 대신에 스무스 바인드, 이번에는 이제 드롭 레이트를 10 정도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apply. 그래서 역시 바인드 메소드가 가지고 있는 그 드롭 레이트가 지정되어 있는 그 상태의 범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조인트가 존재하는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은 그 스킨 웨이트가 분포가 되고, 안 그런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좀 빨리 감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언두를 해서 이번에는 바인드를 하기 이전 상태로 백을 한 다음에 다시 스무스 바인드를 적용을 하되 드롭 레이트로 제가 10이 아닌 뭐 한 30 정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apply.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있죠? 보시면은 확연하게 이제 그 드롭 레이트에 의해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조인트가 이제 가까운 그 벌텍스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스킨 웨이트 값은 상당히 높게 지정이 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감소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같은 맥스 인플루언스라고 해도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훨씬 더 그 스캔 웨이트 값이 서로 많이 중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톤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드하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밴딩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밴딩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죠? 이쪽에 있는 그 상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이 따라가지만은 이쪽 부분은 따라가지 않고 완전히 깔끔하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스킨 웨이트가 결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부드러운 어떤 디폼을 가지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하드하고 좀 딱딱한 느낌의 디폼 상태로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롭 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자신이 현재 지금 적용하려는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걸맞는 수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드롭 레이트를 높이면 높일수록 결과적으로 이렇게 스캔 웨이트 값은 보다 분명하고 경계가 빨리
감소가 되는 좀 더 이렇게 각각의 조인트가 놓이게 되는 그 스킨 웨이트의 어떤 구분 상태가 아주 명확하게 나눠지지만 대신에 이렇게 밴딩을 했을 때 디폼을 가했을 때 이런 식의 좀 부드럽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따라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 따라가게 되는 원치 않는 부분이 같이 디폼이 되면서 발생이 된다는 얘기는 이 스킨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의 구조에 드로퍼 레이트가 너무 수치가 낮다는 뜻입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밴딩을 했을 때 따라가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밴딩을 했을 때 너무 딱딱하고 때로는 약간 조금 심하게 좀 찌그러진 그런 느낌의 디폼이 나온다는 얘기는 드로퍼 레이트가 지나치게 너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델링된 구조에 걸맞는 맥스 인플루언서 수치와 특히 이 드로퍼 레이트를 지정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만 두 개의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이쪽은 부드러운 디폼을 가지지만 불필요하게 따라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 같이 따라가게 되고 이 부분은 따라가지 말아야 할 부분은 따라가지 않고 명확하게 스킨 상태가 구분이 되긴 했지만 디폼 상태가 부드럽지 못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두 문제를 회피를 잘 하려면 결과적으로 맥스 인플루언서와 드로퍼 레이트 이 수치를 잘 결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결론을 과연 그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닌 이와 같이 보통 수준의 이제 그 캐릭터 구조라든가 이 이상의 어떤 이 복잡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가를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지금 이 오브젝트는 이전 그 단계 강좌에서 우리가 사용한 스머프 오브젝트와 그 조인트 구조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1대1로 스캐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셋 세팅 바인드 메소드를 이제 그 클로즈 디스턴스로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조인트와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그 벌티스 포인트의 그 거리를 추적을 해서 스킨 웨이트를 배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그 맥스 인플루언스 수치를 통해서 과연 몇 개까지의 그 조인트 범위를 기본 개수로 지정을 해서 스킨 웨이트를 결정할 것인가를 지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개로 되어 있으니까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스킨 웨이트 계산은 그 포인트로부터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조인트 범위 5개를 고려를 해서 스킨 웨이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로퍼 레이트를 통해서 바로 그 스킨 웨이트가 과연 얼마큼 빠른 속도로 감속이 될 것인가 또 얼만큼 부드럽게 확산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겠죠. 값을 이제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역시 빠른 속도로 감소가 되면서 그 스킨 웨이트가 보다 이제 명확한 그 경계 지점이 명확한 구조로 만들어지게 되고 낮추면 낮출수록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같은 상태로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apply. 그러면은 지금 이 오브젝트는 바로 이제 이 팔 부분하고 손 부분하고 옆구리 살 부분이 굉장히 가까이에 존재를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현재 지금 이 어깨 쪽 조인트하고 얼굴 부분 그 다음에 귀 부분이 굉장히 가까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깨 조인트를 이제 회전시키게 되면 보시다시피 따라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 따라가고 함몰이 돼서는 안 될 부분이 함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언두 스킨하기 이전 상태로 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드로퍼 레이트를 낮추겠습니다. 낮추고 맥스 인플루언스를 3으로 또 낮추겠습니다. 그 범위를 축소로 시키는 거죠. apply. 다시 이제 회전시키게 되면 여전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undo. 다시 이번에는 맥스 인플루언스는 3, 드로퍼 레이트는 대신에 30 정도 크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apply. 회전시키면은 보시면은 여전히 그 문제를 회피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를 회피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근본적으로 페인트 스킨 웨이트 툴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인트에 대한 이 스킨 웨이트를
바로 편집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블랙으로 칠하면서 그 스캔 웨이트가 포함이 되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죠. 네,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지만은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단순한 경우에는 이 편집 작업이 금방 끝나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그 수준의 어떤 디테일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보다 더 디테일이 높은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스캔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시 언두, 다시 네. Go to bind pose, detach skin. 이번에는 방식을 디스턴스 방식이 아닌 하이어리키 방식으로 바꿉니다. 하이어리키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조인트가 놓여있는 그 계층 구조를 고려를 해서 그 거리값에 대해서 스킨 웨이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 얘기는 이와 같이 왼쪽 오른쪽 위아래 구조가 명확한 그런 조인트 구조에서는 사실 디스턴스 방식을 쓰는 것보다도 하이어리키 방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드라프 레이트를 10 정도로, 맥스 인플루언스 3, 어플라이. 회전시켜보면 뭐 사실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뭐 근본적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따라가지 말아야 할 부분이 따라가고 함몰이 되지 않아야 할 부분은 함몰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하이어리키 방식이라든가 디스턴스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 이 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바로 페인트 스캔 웨이트 툴을 사용해서 웨이트를 편집해주는 그 작업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한 U자 모양의 오브젝트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맥스 인플루언스와 드로어 플레이트 수치를 조정을 해서 디폼이 되는 정도와 또 이렇게 스킨 웨이트가 불필요하게 중첩이 되고 확산이 되는 문제를 최대한 회피를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같은 그 구조, 이 정도의 어떤 디테일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치를 잘 조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바인드 메소드가 거리를 기반으로 하든 뭐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하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조인트하고 오브젝트의 거리가 가까운 포인트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스킨 웨이트가 중첩이 되고 확산이 되는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마야 버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역시 지루한 스캔 웨이트를 편집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야에서는 이제 이 같은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것을 좀 더 개선을 한 새로운 두 가지 알고리즘을 추가를 했습니다. 바로 히트맵 방식과 바로 지오데식 복세라고 불리는 이 두 개의 방식을 지원을 해서 이같이 디스턴스 방식이라든가 하이어리키 방식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의 그 거리가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스킨 웨이트가 확산이 되는 이 문제를 최대한 이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트바인 포즈, 디태치 스킨. 현재 지금 오브젝트하고 조인트 구조를 두플레킷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복제를 해서 따로 뒤로 물려놓죠. 옆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스무스 바인드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하이어리키 방식, 맥스 인플루언스는 4, 드로어 플레이트는 한 8 정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 그러면은 이 어깨 쪽에 있는 그 조인트 부분을 이제 회전을 시켜보죠. 60도 정도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역시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스킨 웨이트 방식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마야 2013 버전에 도입이 된 히트맵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맥스 인플루언스는 4, 그 히트맵 폴오프 값은 0.68 디폴트로 되어 있는 이 수치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Apply.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원본 오브젝트, 즉 히트맵 방식으로 스캐닝을 적용하려는 그 원본 오브젝트가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그런데 컨티뉴를 하게 되면 그 구조적인 문제를 무시를 해버리고 일단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스킨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티뉴. 그러면 약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스캐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똑같은 그 팔 부분에 대해서 제가 60도로 회전을 시켜보죠. 어떻게 되죠? 물론 이제 이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따라가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이상하게 좀 따라가서 찌그러지는 이 옆구리 부분에 문제가 느껴지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바로 이 귀 부분이라든가 이 소연 부분이 지금 함몰이 되고 있는 부분 확실히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하이라키 방식, 히트맵 방식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설령 지금 이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스킨 웨이트 툴을 이용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이제 조금 그 교정을 해주면 되니까 훨씬 더 그 노동의 어떤 측면에 봤을 때는 일이 좀 더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죠. 조금씩 수정을 해서 이 문제를 회피를 하면 되겠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의 그 복잡성을 띠고 있는 오브젝트에 대한 스캐닝 작업이라고 그러면 최소 히트맵 방식 이상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트맵 방식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단점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께가 없이 그냥 얇은 구조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히트맵 방식을 제대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히트맵 방식은 이 히트라는 말을 그대로 이제 한국어로 직역하면 바로 열이란 뜻이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는 그 열을 뜻합니다. 이 히트맵 방식은 이제 그 우리가 스캐닝할 때 사용하는 이 조인트 있죠. 이 조인트가 마치 열을 내는 무언가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인트가 놓여 있는 그 위치상 봤을 때 열을 냅니다. 열을 내서 그 열에서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뜨겁고 그 거리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포인트들은 열이 낮은 차가운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마야는 그것을 고려를 해서 바로 스킨 웨이트 값을 배당을 하게 됩니다. 확산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훨씬 더 조금은 더 그 일반적인 그 디스턴스 방식, 즉 거리값만 반영하는 방식, 또 계층 구조를 같이 반영하는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더 정밀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제 볼륨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그 계산을 수학적으로 잘 할 수는 있지만은 볼륨 공간이 없는, 두께가 없는 얇은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스무프 오브젝트는 그래도 두께를 가지고 있는 볼륨 공간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그 조인트는 그 볼륨 공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같이 각각의 조인트는 그 볼륨 공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바깥으로 이제 떨어져 있다든가 또는 그 위치상 상당히 어긋나 있다든가 그렇지 않고 안정적으로 오브젝트 안에 조인트가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히트맵 방식이 제대로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지나치게 구조로 벗어나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시 히트맵 계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그 세 번째 문제는 아까 이제 제가 그 히트맵을 적용했을 때 경고 메시지가 나왔었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오브젝트가 원래 그 제가 바로 이 눈썹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눈썹은 폴리곤 컴바인 기능을 통해서 한 덩어리로 제가 합쳐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눈썹 구조가 사라져 있죠. 제가 히트맵 스킨 방식을 적용했더니 그 눈썹 구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아까 그 경고 메시지에 나왔던 그 이유가 오브젝트가 컴바인이 되어 있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면이 2중 3중으로 겹쳐 있거나 그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히트맵 계산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애석하게도 히트맵 방식은 컴바인이 되어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스킨, 고드 바인드 포즈, 디태치 스킨. 디태치를 하니까 이제 바로 아까 삭제가 됐던 그 눈썹 오브젝트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현재 지금 이 그 스머프 바디 오브젝트를 컴바인이 되어 있는 거 상태를 세퍼레이트를 해서 풀어놓겠습니다. 메쉬 세퍼레이트. 그러면 현재 이제 이 오브젝트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델타 바이 타입 히스토리, 이 부분을 이제 스머프 바디, 그래서 루트 조인트 정확하게 컴바인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바인드를 해주겠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태를 이제 대비를 해서 이 폴리곤에 대해서 한번 클린업을 해서 클린업, 길이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짧은 그 엣지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색칠을 해주고, 역시 0에 가까운 면적을 가지고 있는 페이스에 대해서도 삭제를 하라고 두 가지 옵션을 켜놓고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pply. 그리고 이제 이 상태를 눈썹은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순수하게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이 오브젝트하고 조인트만을 선택해서 그대로 스킨, 스머스 바인드, 히트맵 4, 0.68, 어플라이. 이제는 경고 메시지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스캐닝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부분을 회전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와 달리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따라오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결과가 부드럽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지금 이 눈썹 부분은 그 메인 오브젝트하고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선택을 해서 해당 그 조인트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하고 스캐닝을 해줘야겠죠. 지금 이제 이 조인트하고 그 눈썹 오브젝트는 거리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를 만약에 그대로 이제 그 히트맵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조인트가 해당 오브젝트 안에 그 구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스캐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냥 하이라키 구조로 둬서 제가 드로우 플레이트는 이제 좀 높여서 맥스 인플루언스는 뭐 한 이 정도로 해서 어플라이.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 오브젝트는 스킨 클러스터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3개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스킨 클러스터는 이제 바로 히트맵 방식을 적용해서 적용한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금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그냥 하이라키 방식을 사용해서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게 되면 문제없이 따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그 뭐 눈썹이라든가 얼굴 표정은 우리가 나중에 블렌드 쉐이프를 사용해서 적용할 거니까 사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고드 바인드 포즈, 그 다음에 디태치 스킨, 역시 이것들에 대해서도 디태치 스킨, 스킨 관계를 다시 풀었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히트맵을 적용해 주는데 수치를 약간 좀 조정해서 적용을 해주죠. 히트맵 404를 현재 지금 1 정도 지정을 해주고 맥스 인플루언스는 3 정도 지정을 해서 apply 확인을 해보면 뭐 여전히 옆구리 부분이 조금 따라오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조금 더 따라오는 느낌이 좀 하드하죠. 아무래도 제가 그 폴로프 값을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수치를 높여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즉 폴로프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스킨 웨이트의 그 경계 부분, 그 농도 부분이 명확하고 좀 딱딱하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전 결과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지 못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스캔 웨이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범위가 지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편집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스무스 기능을 통해서 약간 플루드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3번 키를 눌러서 폴리곤 스무스를 적용을 해보죠. 그리고 이 조인트에 대해서는 셀렉트 하이어키 회전을 시켜서 결과를 봅니다. 확실히 디스턴스 방식이라든가 하이어키 방식에 비해서 히트맵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트맵과 지오데식 복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테스트한 사항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해보면서 중요한 사항들은 잘 체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